4.15 총선을 앞두고 경기 인천 격전지 후보들을 만나 각오와 비전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40대 젊은 후보자들 간 진검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 용인정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후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이제 지난주 목요일이었나요? 이 지역구 이제 경쟁당의 한 후보를 만나봤었고 오늘 모시게 됐는데 지난 13일 이제 공식 출마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시 한 편을 인용을 했는데 봄은 누구에게나 봄이어야 한다. 이게 저도 이제 찾아서 읽어봤는데 굉장히 좀 긴 시인데 역경과 힘든 상황에서 결국 봄은 공평하게 어느 곳에서든 누구에든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된다. 뭐 이런 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얘기를 하신 이유하고 출마의 병까지 함께 전해주시죠. 예, 저는 정치 참여를 선언하면서 평범한 모두에게 동등하게 공정한 정의가 주어져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 뜻을 제 마음을 담아서 시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책임감으로 정치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제가 3년 전 운명처럼 평범한 판사에서 변화의 구심점이 되고 변화를 촉발시키는 삶으로 거친 길을 걷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또 공익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개개의 삶을 대변하는 법을 배웠고요. 이제는 정치인이 되어서 거리에서 민심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가족의 건강을 염려하는 어머니들, 또 경제 문제로 속타하는 아버지들, 또 용인 지역의 현안 문제로 소외감을 느끼는 지역 주민들, 그 어떤 사람들도 절대로 혼다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그 책임감으로 이번 총선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예, 3년 전 이야기를 꺼내주셨습니다마는 판사 출신으로 사실상 이게 정관예우를 스스로 거부하고 수임료 없는 사회적 가치를 위한 소송, 공익 변호사의 길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분명한 선을 여기에 긋게 된 당시의 이야기를 좀 듣도록 하겠고요. 전관예우 실체에 대한 많은 그 논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검사나 판사에게 이 존재 자체를 묻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건 또 어떤 의미인지 같이 전해주시죠. 예, 정관예우 관련돼서 사실 저도 현직 판사로 있을 때는 그것이 사실 절차의 편의를 보장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예. 그런데 막상 변호사가 돼서 다시 뒤돌아보니 그 절차의 편의가 양쪽에 동등하게 주어지질 않거든요. 특혜라는 느낌을 그렇죠. 받으셨다는 결국 건가요? 그리고 한쪽에만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결과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전관 변호사에게 많게는 3배 가까운 수임료를 주고 또 전관 변호사들이 크게는 10배에 가까운 매출을 올린다라고 하는 연구 자료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법원 개혁의 핵심이 이런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논란을 불식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돈이 없어서 전관 변호사를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동등하게 투명한 재판 절차와 납득할 만한 결과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역 일꾼으로서의 경쟁력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정 후보들에게 드리는 공통 질문. 첫 번째는 용인 플랫폼시티 조성 관련 판교보다 큰 신도시 개발이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과연 되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플랫폼시티는 우리 용인의 심장으로 키워야 될 용인의 미래입니다. 예, 우리 심장이 튼튼해야 몸이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이렇게 심장이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우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첨단 산업을 유치해야 하고요. 또 우리 용인 지역의 공공시설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 공공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도서관, 소방서, 학교, 또 복합, 예술, 문화 공간들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런 용인의 심장을 키우기 위해서는 미래를 위한 투자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도 예전에 보면 아무리 어려워도 자식의 교육을 위한 투자는 멈추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불경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사업의 95%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출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 경기도시공사의 출자가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그래서 경기도로 다시 이익이 환수되기 위한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고 용인 시민들에게 그 이익이 돌아가도록 공공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힘 있는 여당 후보다.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자, 다음 공통 질문. 경찰대 부지 개발 사업입니다. 최대 현안 중 하나로 꼽히고 있고 지난주에도 잠깐 전해드렸습니다만 LH공사가 이곳에 산업단지, 문화, 복지 인프라 구축되는 자족도시 건설을 계획했었습니다만 여기야말로 이제 경제적인 이유로 수지가 맞지 않다. 이래서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 지구로 돌연 바뀌었습니다. 지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고요. 네. 예.
그 문제에 관련해서 저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교통 문제 해결을 전제하지 않은 채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예. 두 번째로 더 나아가서 이 지역을 문화와 예술 그리고 환경이 살아 숨쉬는 용인의 허파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계획된 신도시들은 대부분 허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일산의 호수공원, 또 송도에도 센트럴파크가 있고요. 예. 가깝게는 분당에 중앙공원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용인 지역이 택지 개발 형태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허파의 기능을 하는 곳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용인 주민들이 굉장히 아끼는 지역인 이 경찰대 부지를 반드시 용인의 허파로 남겨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이 부분도 LH가 시행사이고 사실 국토부가 중요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 있는 여당 후보가 되어야 국토부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청취하고 그것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세 번째 공통 질문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백 의료 클러스터 추진 관련 내용인데 자족 도시의 뭐 여러 가지 기능 중에 세 가지 굳이 꼽는다면 이제 교육이나 교통 다음에 의료 서비스인데 이 용인 동백 세브란스 병원이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 산단 사업이 재개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지역민들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어떤 네. 생각 갖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저희 지역 주민들께서 굉장히 기대하고 계시고요. 저 역시 기대합니다. 이것이 4,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고요. 또 5천억 원 이상의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예상되는 그런 큰 사업입니다. 예. 모든 사업이 그렇지만 이 사업도 신속하고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 환경 영향 평가 결과 등이 대표적인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관계기관의 협의로 잘 풀려나갈 수 있도록 그런 협의를 촉진하는 역할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연스럽게 이제 교통 이야기로 넘어가게 될 텐데 네. 후보자께서 직접 GTX 용인역 역세권을 용인의 새 심장으로 위상을 정립하고 교통 체계도 여기에 맞춰서 혁신하겠다. 앞서서 이제 심장 이야기를 자주 하셨는데 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GTX 용인역을 중심으로 해서 동백, 청덕, 신분당선을 거쳐가는 철도 체계를 철도망을 구축하는 것이고요. 예. 두 번째는 GTX 용인역 인근에 복합 버스 환승 터미널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만들어지면 일단 GTX 용인역에서 우리가 출퇴근하면서 힘들었던 기존 용인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서 삼성역까지 10분대로 갔다 올 수가 있고요. 예. 또 우리가 용인 시민들 한 가지 더 불편했던 것은 어떤 중요한 일이 있어서 부산이라던가 대구라던가 광주라던가 지방에 가야 할 때 사실 불편하게도 성남에 있는 버스 터미널을 이용할 때가 많았습니다. 예. 그런데 GTX 용인역의 복합 버스 환승 터미널을 통해서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편리함이 보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사통팔탈 확 뚫린 용인을 만들어 보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대표적 지역 현안에 대한 후보의 해안 이제 공통 질문 3개를 들어봤었고요. 네. 경제와 도시개발 분야에 대한 후보의 근본적인 생각도 좀 여쭤보도록 할 텐데 저희가 이제 앞서 했던 이야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경제나 교통, 지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이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역 발전하면은 개발부터 이제 내세운 후보들이 많고 네. 지역민들도 이제 그 공약을 눈여겨 보는데 이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어떤 게 그렇다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제 개발이라는 것을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네, 그것은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고요.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또 개발이라는 걸 너무 강조하다 보면 그것이 마치 어떤 무생물을 키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역 개발이라고 할 때 그 지역은 지역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고요. 공동체 속에는 개개인들의 삶이 있습니다. 예. 결국 모든 것은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거든요. 제가 용인에서 생활하면서 느낀 것은 개인의 삶의 질의 측면에서 우리가 더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다. 대표적으로 어떤 생활 속에 문화, 예술 공간들, 체육 공간들, 그리고 교육과 관련된 시설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족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개개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부분들에 집중하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여야 일당들이 정권 심판이냐, 야당 심판이냐 이번 선거 구도를 그렇게 현재까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 정권당에서는
야당의 어떤 비판에 대해서 중간 심판 혹은 평가의 성향은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러선 치더라도 야당 심판도는 그간에 좀 없었던 생소한 구도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런 구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또 당선이 되신다면 어떤 국회를 만들어 보고 싶으신지 두 가지 질문 함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뭐 여당 심판, 야당 심판 이런 어휘들에는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 예. 정치 신인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제 언어로 표현을 하자면 이번 총선의 가장 큰 의미는 이것이 2016, 2017 촛불혁명지 첫 총선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국회를 다시 재구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디어 얻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20대 국회가 우리 모든 국민들께서 다 느끼셨듯이 기능 마비와 무책임함으로 점철돼 있었습니다. 그 국회를 21대 총선을 통해서 다시 구성을 하고 21대 국회는 반드시 일하는 국회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한테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그 21대 국회에서는 더 이상 반대를 위한 반대를 멈추고 일하는 국회, 예. 과업에 집중하는 국회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용인정 선거구 젊은 정치 신인들의 대결이다 이렇게 앞서 말씀드렸는데 지난주 목요일에 만나봤던 통합당의 이제 김범수 후보가 있었고 그리고 민중당의 김배곤 후보가 있습니다. 이 두 후보와는 다른 선거 전략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굳이 저는 다른 후보를 의식하지는 않고요. 저의 강점을 말씀드리는 걸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예. 제가 생각하는 저의 강점은 첫째,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고요. 둘째로는 지역을 대표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정치인이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인 이유는 이것입니다. 저는 힘 있는 여당의 핵심 인재로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강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모든 현안들을 우리 앞서 살펴봤듯이 우리 지역의 개인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그리고 지역과 중앙의 모든 공직사회의 협력을 요구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예. 결과를 만들어내고 빌공짜 공약으로 끝나지 않게 하려고 하면 반드시 할 수 있는 후보가 당선이 돼야 됩니다. 예. 두 번째로는 저는 지역을 대표적으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40대 초반의 젊은 정치인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오랜 공직 생활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실력이 검증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예. 시간이 저희가 한 2분 30초 정도 더 남아있기 때문에 네. 가장 최근 현안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이 이제 어제 통과를 했습니다. 11조 9천억 원. 뭐 이제 야당이 주장하기에 조금 선심성 추경에 대해서 좀 반대를 했는데 결국 이제 조정이 이루어져 갖고 네. 대구 경북에 조금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이 추경만으로는 올해 어렵다는 얘기가 있고 또 미국에서는 심지어는 뭐 몇 천억을 국민들에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 하고 있고 네. 올 한 해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네. 지역민들도 굉장히 민감한 사항으로 바라보고 있을 텐데 앞으로 여기에 맞습니다.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네.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 집권 여당의 힘 있는 집권 여당의 후보로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응하고 저희 지역에도 중앙의 자원이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무엇보다 혼자 남겨졌다라는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응답하는 역할도 하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용인정에 왜 2탄이어야만 하는가? 지역민들에게 이 시간 이제 마지막 질문이기 때문에 인사 겸해서 좀 전해 주시죠. 예, 저는 지금 이 시점이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변곡점이지만 우리 용인이라고 하는 지역을 위해서도 변곡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 우리 용인 지역에 숨통을 트일 수 있는 후보가 반드시 당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과업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왔고 어느 정도 변화를 이루어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 용인 지역의 숨통을 트이는 일도 저의 새로운 과업입니다. 할 수 있는 사람 2탄이 일할 기회를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네. 21대 총선 경기 용인정 2탄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